이제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면은 하기 싫을 건데 초보자 입장에서 배워볼 수 있을 만한 거를 이제 컨텐츠를 배워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차팅 만들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차팅에서 돈 버는, 근데 차팅에서 돈 버는 법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엘핑에서 돈 버는 그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플랫폼이 어디건 간에 상관이 없는데 일단 차팅이 인터페이스적으로 편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엘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우선은 이제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게 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걸 할지를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LP 풀을 들어가야 되냐 그리고 들어가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레인지를 잡아야 되냐 이거 세 개가 보통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다들 그걸 못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차팅 들어오면은 네, 일단은 지갑, 네. 저는 이제 편의상 일단 지갑을 만들어 놓고 네. 솔라나 10개를 이제 충전을 해 놨습니다. 네네네 솔라나로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대부분은 물론 솔라나랑 BNB랑 베이스랑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 밈스 그 덱스 사이클이. 근데 일단 오늘은 솔라나로 얘기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솔라나는 약간 일반적인 소셜 밈?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떴던 펀치나 펭귄이나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회, 특히 틱톡 이쪽 약간 MZ들 바이럴 타는 그런 밈들에 좀 되게 강하고 그 BNB 체인이 펌핑이 올 때는 그 약간 CG, 바이낸스, 허위 이런 약간 바이낸스 메인 인사들이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펌핑이 오는 편이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AI, 로보틱스, AI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AI 관련된 테마나 코인베이스에 뭔가 액션이 있을 때 이렇게 펌핑이 오는데 어쨌든 뭐 순환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솔라나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솔라나가 좀 더 약간 대중 밈들이 많이 맞아요. 올라오는 거죠. 제일 활발하고 실제로 거래량도 제일 많아서 수수료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솔라나에만 메테오라 DLLM이라는 특이한 이제 그 수수료를 먹는 구조가 그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저는 솔라나를 얘기를 해보면 일단 차팅에 들어오면 디스커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다마고치니까 지시하시는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보자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쵸, 그쵸. 처음 들어왔다. 처음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LP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컨셉으로 이게 패널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좌우가 나눠져 있지. 네, 그 사실 양쪽 패널 다 토큰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왼쪽 패널에서 토큰에서 1시간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1시간 그쵸. 시간 단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올에 3개 체인을 다 묶어놨는데 솔라나로 바꾸시고요. 네. 그리고 소트는 볼륨 그대로 놔두시고 필터에서 마켓캡을 미니멈. 미니멈을 2밀리언으로 해놓고 맥시멈을 20밀리언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하시면 이렇게 소팅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몇 개 토큰 고르는 팁이 있는데 일단 저 스코어가 그 한 6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좀 비추천이에요. 일단 0, 네, 0 이런 건 0은 무조건 패스하셔야 62, 되고 네, 0은 패스하셔야 돼요. 54, 57 이런 것들. 공격적으로 하면 뭐 54, 50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초보자 기준으로는 가급적 권장은 스코어 70 이상. 근데 이게 54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게 이 나쁜 수원 건 같은 아니에요. 경우에도 그 맞아요. 당시에 엄청난 메타였었고 맞아요. 이게 그 당시에 스코어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게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맞아요. 네. 이제 이거를 참고할 때는 되도록이면 60점 이상인 게 초보자 입장에선 편하다. 네. 60점 최소 60 그리고 안전하게 한 70 이상 이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민트랑 프리즈라는 게 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노로 뜰 거예요 솔라나는. 어쨌든 노 두 개 다 노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냥 거래량이에요. 볼륨. 지금 거래량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스코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토큰에 티커랑 CA 밑에 시간이 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성되고 얼마나 지났는지인데 뭐 며칠 지난 것도 있고 몇 분 지난 것도 있고 몇 시간 지난 것도 있고 다 지각가는데 제 기준에서는 최소 한 10시간 이상 지난 거를 고르는 게 좋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은 뭐 하루 지난 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10시간 이상은 지난 게 좀 좋아요. 이유는 나온 지 막 몇 분 되거나 한두 시간 된 거 이런 거는 금방 잘 죽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언제 갑자기 한 번에 덤핑하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스코어랑 나온 시간 이 두 개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게 지금 몇 개 보이거든요, 위에. 이제 세븐도 보이고 뭐 LOL, 펀치, 테스티클 뭐 다 이것저것 보이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초보자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뭔지, LOL이 뭔지, 네. 펀치가 뭔지 네,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트레이딩 할 때는 이게 뭔지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CA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트위터에 가서 누가 이제 이거를 밀고 있는지, 이 내러티브가 뭔지 이제 막 트위터 피드도 뒤지고 그것도 막 계속 막 서칭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강도를 보는 맞아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센지, 오래 가는지. 그렇죠. 왜냐면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야, 무조건 많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LPing 할 때는 솔직히 저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본다라기보다는 안 봐도 큰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알면 좋지만 네. 몰라도 그래서 상관은 초보자 없다. 입장에서 하루 종일 트위터 뒤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트위터 부분은 스킵을 하는데, 그래도 알고 싶으면은 네. 뭐 트위터 눌러서 맞아요. 가서 뭔지를 보면 네, 된다. 저 트위터 아이콘에 있는 거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CA 옆에 누르면은 복사 버튼 누르면 카피 어드레스가 되거든요. 그걸 이거를. 복사해서 트위터 켜서 이제 서치에 뭐 넣고 돌려보면은 뭐가 막 뜨는데, 자, 요즘 그록에다가 CA 붙여도 내러티브 분석해주니까 그게 훨씬 좋아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진짜 찾아보는 덱스나 밈 이런 초보자라고 하면은 CA 붙여서 그록에 넣고, 대부분 이제 트위터 쓰실 거니까 그록에 해서 이거 누가 실링하는지, 어떤 내러티브인지, 이게 뭐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은지를 알아봐줘 라고 하면은 그록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X서치 기능이 있어서 알려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 그록 돌리면 다 이런 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쵸. 얘는 워낙에 보수적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세팅값 기준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븐, 펀치, LOL, 테스트클, 이 정도 있는데, 일단 1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10만 불이 안 나오는 거는 사실 좀 크게 맛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만 불 알죠. 지금 필터랑 이것저것 조건 걸었을 때 볼륨이 1시간 10만 불 넘게 7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을 게 없는 지금 같은 장은 쏠리는 쪽으로 다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일단 세븐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까지가 한 절반 온 거예요. 그쵸. 뭘 고르는 게 할지. 절반이고, 어떻게 들어가냐가 또 절반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풀이 막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펌프, 레이디움, 메테오라 3개 프로토콜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토큰마다 풀이 뜨는 게 막 다를 거예요. 펌프는 사실 극초반에 들어갈 게 아니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메테오라 마크 달린 거 중에 DLLM이라고 써있는 거 중에 보면 되는데, 이 중에 무슨 풀을 들어가야 되냐? 일단 TBL이랑 볼륨이랑 APR 크게 이렇게 3개 정도를 보거든요. 물론 나머지 기능들로 다 역할이 있지만 대충 그렇게 크게 봅니다.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TBL이랑 APR이랑 볼륨이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두 번째 거 fee 2% 빈 스텝 100짜리, 저게 제일 밸런스가 좋아 보여요. 그쵸. 사실 지금 한 3개 정도가 떠 있는데 크게 큰 상관은 없는데, APR은 이제 TBL이 한번 들어가서 피가 크게 벌리고 TBL을 그 리퀴티 다시 빼면은 APR이 뻥튀기 된 상태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맹신할 건 아니다. 네, 그래서 APR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TBL이랑 볼륨이 같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종합해서 보면은 그 fee 2% 빈 스텝 100짜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선택을 선택을 하면 이제 바가 뜨죠. 레인지를 어떻게 넣을지.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차트를 본다는 게 스팟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의 저점이 어디냐, 맞아요. 이거를 잡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사가지고 고점으로 예상되는 데서 팔아야지를 위해서 사실 차트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LPing 할 때는 차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LPing 할 때 차트는 15분이랑 1시간 봉을 좀 많이 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한 15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1시간 봉으로 하면은 엄청 좁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15분 봉이랑 1시간 봉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15분, 1시간 봉 둘 다 더블탑인데? 더블탑이면은 사실 지금 들어가기 좀 빡세긴 해요, 이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막 탑을 찍은 몇 시간 안 됐을 때
그때면은 한 번 더 그 빠지고 다시 반등한 전고점 인근까지 반등한다라고 보고 이제 밑으로 가격 범위를 길게 빼고 비데스크를 잡거든요. 요런 식이겠죠 아마. 네, 지금 현재 맞아요. 가격에서 맞아요. 밑으로 아래쪽으로. 네, 이럴 때는 이제 위 가격 범위에서 위는 전고점 부분까지 잡아놓고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그 다음에 아래는 보통 한 40~50%까지도 많이 빼요. 왜냐면 초반에 윈코인은 보통 많이 빠지면 한 고점 대비 70~80%? 적게 빠져도 한 30~40%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잡아놓는데 여기가 그쵸, 한 50% 되죠. 네. 네네. 보통 그 정도 의 조정이 나오고 반등하니까 이 정도 하고 이제 비데스크를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쓰여요. 지금처럼 이제 하방으로 길게 빼고 그 가격이 쏟아졌다가 반등하는 거를 쏟아지면서 반등할 때 이제 거래량이 한번 쭉 붙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수수료를 먹고 엑싯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비데스크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그쵸, 네, 올라올 때. V자 반등.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사실 여기에서 볼륨을 먹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맞아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진입한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수료를 그동안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한 가격이 한 20~30%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P&L은 이미 플러스일 때가 많아요. 수수료가 이미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수수료 때문에 평단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비데스크를 쓰고 커브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커브는 되게 한정된 조건에서만 쓰죠. 거의 스테이블 페어나 삼각수렴 이렇게 그릴 때 차트가 삼각으로 그려서 그 가운데 지점으로 극도의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좁은 범위에서 그때 커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가 근데 잘 없어요.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격이 벗어나도 내가 이미 한쪽 토큰으로 쏠려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조금만 빠져도 이미 난 저 토큰만 많이 든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거의 쓸 일 없고 스팟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이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팟 3 비데스크 7? 이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스팟이랑 비데스크 보통 한 반반 정도 쓰게 될 거예요. 스팟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인지가 위아래로 넓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팟 쓰면 돼요. 비데스크 같은 경우는 밑으로만 길게 빠질 때 거의 쓰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위아래로 길게 다 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길다 이럴 때는 이제 스팟으로 먹는 게 낫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데스크로 하게 되면은 그쵸, 아래쪽으로 잡는 게 네. 비데스크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위로 길게 빼고 나서 비데스크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엄청 공격적인 하이리스크 전략이어서 그러니까 위로 길게 뺐는데 비데스크를 잡는다는 거는 이제 내가 가격이 엄청 올라갔을 때 그때 다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트레이딩이랑 비슷해요. 그건 좀 위험해서 잘 안 쓰고 스팟 아니면 비데스크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지선을 좀 잡기가 어렵기는 해요. 5분으로 볼까요? 네, 여기는 5분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5분으로 내려가도 쉽지 않긴 하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트렌드 라인을 그냥 고점이랑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네, 거기랑 있고 그리고 쭉 그 양옆으로 쭉 빼요. 얘겠죠? 맞나? 사실 저는 도구를 거의 안 써서 잘 모릅니다. 손으로 수동으로 하시는 분이요. 네, 저는 다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툴이 있었구나. 이거 좋네. 있는지도 맨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잘 안 쓰지 않아요? 커맨드 해가지고 저 그거 몰랐어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를 여기 이제 커맨드를 붙이면은 여기 맞춰서 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다들 이쁘게 그리나 이게 자석을 켜놓은 상태로 이렇게 붙이면 여기 딱 정확하게 되거든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수동으로. 아날로그 전사라. 그리고 이제 밑에 바닥을 그어야 되는데 네. 사실 바닥 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긴 보면 바닥이 좀 애매해요. 네, 굉장히 애매해요. 네. 이 라인 그릴 때 캔들도 중요한데 많이 보는 게 거래량을 많이 보거든요. 지금 고만고만한데 긋기가 이럴 때는 그냥 이거 두 개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랑 네. 요거죠. 네, 거의 수평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그으면은 고점과 저점을 네. 이은 라인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하방이 굉장히 길게 열려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비드에스크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까지 그냥 먹을 생각으로 맞아요. 이 들어갈 바닥을 때만. 터치하고 다시 이 언저리까지 반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드에스크로 밑에를 잡고 이제 들어가서 수수료를 먹는 건데,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그 TPS를 켜야 돼요. 그 라인에 맞춰서 하단을 잡아놓고, 이쪽 네네, 라인 일단 그것도 박스 잡고,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상단도 그 정도로 잡는다 치면은 이거는 스팟해도 상관없긴 하겠다. 이때 이제 프로핏 트리거를, 저게 이제 TP 개념이라서 그쯤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밑에는 맞을 것 같고. 네, 밑에는 괜찮아요. 프로핏을 상단바보다 조금 더 위에, 살짝 위에 걸고, 그리고 로스를 하단보다 살짝 밑에, 그 정도 걸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순간에는 이제 하방으로 이탈할 때 순식간에 진짜 라인 깨지면 확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지지선을 거의 비슷하게 긋고 그걸 깨고 밑으로 빠졌을 때 다 덤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로스를 빡빡하게 안 걸어놓으면은 진짜 뭐 잠깐 딴거하고 와서 대참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스 트리거를 여기다가 넣는 것도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아마 요쯤에다 네, 넣을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하고, 맞아요.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이건 각자 이제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여기다 놓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진짜 끝까지 보겠다 하는 분들이거나. 맞아요. 그래서 이 로스 트리거, 프로핏 트리거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잡고 나서도 중간중간 계속 수정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애드 리퀴티 한 다음에 포지션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새로 잡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상황에 보면서 맞춰서. 조정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차트죠. 애매하네요. 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한 요쯤에서 맞다고 치면은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갔겠죠. 그럼 위아래 그냥 이렇게. 그치. 네. 여기랑 여기를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상단을 전고점까지 더 늘리고, 하단은 그냥 전저점 여기까지 잡고, 그렇게 그러고 그냥 들어가겠죠. 스팟 잡아놓고 아마 딴거 하다 PTLT 위아래 걸어놓고 그냥.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게 밑에 로스로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 손해를 안 봤을 거고, 그렇죠. PT를 가면은 그냥 알아서 요쯤에서 터져 썼겠죠. 맞아요. 가격 범위를 이렇게 잡는지는 좀 개별 취향인데, 저는 좀 넉넉하게 잡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이랑 저점까지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살짝씩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씩 더 밖에다가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개별 취향이긴 한데 저는 좀 넉넉하게 바깥까지 빼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빈스텝 89면 뭐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죠. 맞아요. 이게 지금 빈스텝이 넓은 거여가지고 충분히 넓게 잡을 수 있는 빈스텝 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 들어가서 넓게 잡아서 그냥 맞아요. 넓게 먹는 게 좀 유연하고 네. 편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풀 같은 경우는 피가 낮은데 빈스텝도 30%로 작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격 범위를 넓게 잡으면은 넓게 잡으면 빨간색이 아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넘어가면 이제 네. 빨간색이 이렇게 되게 초과되면 가격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것 초과하면, 이게 이제 솔라나, 너무 기술적이긴 한데 솔라나 블록체인 용량 한도 초과라는 소리거든요. 이럴 땐 좁혀줘야 되고, 이 빈스텝이 작은 거를 풀을 선택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게, 이게 이제 넘버브 빈스가 엄청 빨리 드는데, 그러면은 하단에 그 환불해주는 솔라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풀에 진입을 할 때 보증금 같은 거. 보증금을 내거든요. 물론 다시 돌려줘요. 유동성을 회수할 때. 근데 어쨌든 들어갈 때 보증금을 내야 되는 솔라나가 빨리 들어가지고 빨리 커져서. 내가 풀에다 넣을 돈도 없는데 맞아요. 보증금으로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안 된다. 비효율적인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요 풀로 들어간다면 좀 넓게 잡아서 요 정도에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스팟으로 잡는 게 나을 것이다. 네, 이렇게 넓게 잡으면. 인디케이터 뭐 쓰시는 거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안 쓰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VP, VR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매물대 같은 걸 보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네. 즐겨찾기에 두시면은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는지가. 이런 상태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가격대가 제일 많이 그쵸, 그쵸.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쵸. 저게 이제 주로 저걸 왜 보냐면 사실 지지랑 저항선 끄기가 애매할 때 저걸 좀 많이 봐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저 막대가 높을 때를 통과할 때 또 뭔가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할 때 쓰는데 저는 아날로그 사람이라 인디케이터 잘 안 쓰고 그 외에 많이 쓰는 거는 MACD랑 MACD랑 RSI 그리고 진짜 약간 디젠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많이 써요. 그 여기 인디케이터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 이치모쿠랑 그 이치모쿠 클라우드 예, 맨날 쓰죠. 예, 일목 뭐라고 하는 일목균형. 그거랑 피보나치 그 두 개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게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이치모쿠 많이 쓰거든요. 그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 이치모쿠가 되게 그 해당 이제 타임라인별로 보기가 편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으로 봤을 때 이치모쿠를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요 구름 위에 얘가 계속 있잖아요. 네. 구름 위에 있으면은 어쨌건 간에 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던졌지만 이 구름을 뚫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네. 아직은 이거를 받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치모쿠를 편하게 보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15분봉으로 보면은 이게 아직 멀었죠 여기 구름을 뚫고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얘는 아직은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5분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죽을까 말까 지금 삶의 고비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죠. 1분으로 치면은 이미 몇 번 뚫고 내려왔죠 이게. 뚫고 올라왔지만 다시 뚫고 내려가고 1분봉으로 보면은 좀 안 좋은 거죠. 하지만 5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반등할 타임입니다. 이치모쿠는 이런 식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디케이터를 잘 쓰는 분들은 그거 위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보조지표 사실 섞여가지고 노이즈 때문에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아날로그 전사로 사용했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치모쿠를 좀 믿어본다고 치면은 그냥 지지를 어쨌건 아래로 잡았으니까 요 아래까지 뚫고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 내려오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이제 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그어서 분명히 이 구름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한동안 죽을 테니까 근데 요거는 뚫고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요쯤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저는 잡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 유동성을 공급할 때 웰핑할 때 꼭 현재 가격을 포함시켜야 될 필요가 없어서 맞아요. 가격 범위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는 같은데 떨어져서 어쨌든 떨어지고 나서 비비고 반등을 좀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보다 아예 밑에다가 가격 범위를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굳이 지금 포함 안 하고 네. 이렇게 잡아놓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여기 그려놓은 대로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를 친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팟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수수료를 많이 맞아요. 먹겠죠. 그쵸. 수수료만 먹고 빠지는 것도 방법이죠. 심지어 레인지도 좁으니까 여기서 버벅이면은 그쵸. 수수료를 많이 그쵸. 먹겠죠. 효율성이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하나둘 이렇게 잡아먹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꿀은 시어 스트레치를 하면은 여기 쉐어 스트레티지. 이게 사실 제일 편해요. 요거를 하면은 이제 어쨌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지금 화면을 이제 공유를 맞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면 공유해가지고 드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그쵸. 를 이제 공유 받아서 나는 그냥 요거 받은 상태에서 솔라나만 그냥 넣어서 뭐 꿀받는 방법도 있죠. 그쵸. 요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많이 공유를 하시겠죠. 이거를 실제로 많이 공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저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걸로 텔방에다가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기다 올리는 제 전략들은 좀 공격적이잖아요. 네. 저는 막 500K 이런 것도 먹으니까. 근데 이제 시가맨님이 주시는 픽들은 보통은 이렇게 막 2mm 이상 맞아요.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뭐 안전하게 먹냐 아니면은 리스크 좀 숨겨도 뭐 많이 먹느냐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P는 트레이딩보다 조금 더 대충하고 조금 더 편하거든요. 여유가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전업 투자자가 아니어도 그냥 하루에 몇 번 정도 체크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막 시총 200K, 300K 이런 거는 전업 투자가 아니면 사실 그쵸. LP로 들어가기 좀 빡세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이제 막 2밀, 3밀, 뭐 5밀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막 계속 보고 막 뭔가 해야 될 필요는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거 만약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요 정도 레인지 잡아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요 상태로 만약에 레인지를 잡았다고 치면은 대충 어디까지는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요?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보통 한 오늘 밤 한 9시 정도? 요 정도 한 자기 전 한 10시, 11시 길게 보면 뭐 진짜 길게 보면 새벽까지 뭐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쵸. 뭐 한 보통은 9시 네 정도라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장인 기준으로 하면은 점심때쯤 한 12시, 1시, 2시쯤에 잡고 퇴근하고 밥 먹고 어쩌고 하면 한 8시, 9시, 10시쯤 되잖아요. 그쵸. 네, 그때 닫을 걸 결정하고 그 정도 하면 대충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그 캡이 그래도 시총이 조금 더 크고 좀 더 나온 지 뭐 하루 이틀 지난 걸 들어간 이유가 저도 일 때문에 이제 못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씩 포지션 열고 닫고 그런 면에서 이제 유동성 파밍 하는 게 매매보다는 좀 덜 위험하고 뭐 그쵸. 좀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네. 오래 내버려둬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잡았어도 정말로 여기 내려갔다가 여기 올라왔을 때 요쯤부터 이제 보통 P&L이 양수가 찍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어도 그냥 시간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면 수수료 파밍하고 요쯤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 9시 정도 떼면은 이제 뭐 P&L이 양수로 바뀌는 일이 일반적이죠. 근데 뭐 물론 이 내러티브가 저녁에 죽어 있으면은 그냥 분명히 여기서 아까 걸어놨었던 SL에 아마 터졌겠죠. 그쵸. 여기서 아마 터졌겠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레인지를 이렇게 잡은 거니까 뭐 저녁 때쯤 되면은 뭐 적당히 투입하는 솔라나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수수료를 아무리 걸어도 가격이 그냥 계속 쳐박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덜 잃는 거지. 덜 잃는 거지. 잃긴 해요 어차피. 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어쨌든 무한히 떡락하는 코인을 LPing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사실 뭐 그게 어떤 코인이건 간에 무한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거면 뭘 사도 손해는 손해잖아요. 저번에 숏 말고 방법이 없는데 덱스에서는 숏이 없기 때문에 덱스에서는 숏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건 손해를 볼 예정이었어도 좀 덜 볼 수 있고 그쵸, 네, 덜 오긴 하죠. 만약에 진짜 전업 투자자고 하루 종일 나는 내러티브 보면서 덱스 플레이 하면서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사실 매매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전업으로 해도 매매가 크게 좋지는 않은 게 그 얼마 전에 이제 칩이 나왔었잖아요. 그 칩이 같은 것도 보면은 저게 장이 솔라나가 한 120불 정도만 있었으면은 제가 한 2, 30일까지는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앞으로도 쭉 배어올 것 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쵸. 믿음이 오래 없어서 못 간 저게 거죠. 텐밀을 못 가고 응. 텐밀 밑에서 애들이 다 던졌을 거예요. 여기서 딱.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값이 낮으면 사실 트레이딩을 했을 때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녹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상방은 낮은데 나는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적게 벌고 많이 잃기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고요. 딱 꼬리 네. 맞추고 떨어졌네. 저희 베어의 심리적인 저항이 있어서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LPing하기 시작했던 건 여기서부터였거든요. 1, 2밀에서부터 이때 LPing을 한 3번에서 먹었는데 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치면 대부분 이제 이때 한번 들어가서 팔거나 아니면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건 보통 이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때부터 들어가서 물린단 말이에요, 전업투자를. 그럼 여기가 지금 5밀, 6밀 레인지인데 5, 6밀에 사갖고 8, 9밀에 이게 선뜻 다 안 팔아져요. 안 팔아지지. 더 갈 것 같고 20 갈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고 있다가 다 녹아버리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 다 켜놓고 하면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이게 막상 차트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더 갈 것 같아. 여기서 보면 무조건 더 갈 것 같지. 그래갖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못하죠. 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서도 먹긴 했는데 제가 그 3번째 포지션을 어디서 잡았냐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먹고 나서 아이 칩이 뭐 죽었네 이러고 말았어요.
네, 여기 다시 한번 올라오길래 여기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그때 요쯤으로 잡았었어요. 요쯤으로 잡았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쯤까지 잊고 살았어요. 아, 여기도 UTC 바뀌었네.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 밤이었을 네, 텐데 10시 뭐쯤인데 SL을 요쯤으로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잤죠. 잤으니까 이거 새벽 5시니까 이거는 못 팔지. 이거는 못 파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좀 괜찮네 라는 P&L까지 이제 왔었어요. 내가 떨어지는구나 해가지고 SL이 안 터졌길래 이제 그냥 뒀다가 요쯤 어딘가에서 이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총 한 21시간 정도를 홀딩을 하다가 요렇게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거의 하루 동안 신경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 포지션 하나로 한 $980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LP가 좀 신경을 안 쓰고 돈 벌 수 있는 영역이긴 하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LPing이 쉽게 말하면 트레이더들한테 삥 뜨는 거거든요. 트레이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말고 하는 거. 자기들끼리 PVP 하면서 막 설거지 할 때 이제 그 앞에서 톨게이트 깔아놓고 이제 투영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그 유명한 그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파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앞에서 사 팔고 바지 팔아야지. 그런 사람인 거죠. 아 그리고 차트 볼 때 12로 설명하면 제일 편한데 제가 무조건 거의 한 90% 이상 먹는 안전한 방법이 1시간 봉으로 켜놓고 그냥 진짜 심플하게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도 쉽고 뭐 내러티브고 뭐고 난 모르겠어. 제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1시간 봉만 켜놓고 그 거래량이랑 캔들이 크게 솟을 때가 있어요. 싱글탑. 예를 들면 여기라든가 여기서 시계열을 이때부터 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제 간 나왔을 때니까 빼고 이때잖아요. 그쵸. 싱글탑 한번 쏘았을 때 그럼 이때는 무조건 들어가요. 위아래로 길게 뻗대고 스팟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상방 이탈을 하면은 바로 클로즈. 하방 이탈은 좀 버텨볼만 하잖아요. 안 할 거라고 전제하고 왜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시간 봉 캔들에서 4시간 봉도 쓰긴 쓰는데 그 거래 볼륨이랑 캔들에서 가격에서 싱글탑이 크게 솟으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전고점 테스트를 하거든요. 빠지더라도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더 뚫고 올라오거나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싱글탑이 여기서 찍었는데 그 다음 전고점 트라이하고 더 뚫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때 줄었으면은 이때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가격은 싱글탑인데 거래량이 이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때는 안 들어가고 대기를 타다가 좀 죽죠. 확실히 이제 쭉 빠지죠. 쭉 뻗다가 갑자기 이제 싱글탑 한 번 더 찍거든요. 이때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확 찍어요. 그럼 이때 위아래로 또 길게 빼놓고 또 들어가요. 그럼 보면은 트라이를 해서 뚫었죠. 그럼 이제 상방이 타라면 이제 이때 또 클로즈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보면은 정고점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낮잖아요. 이러면 안 들어가요. 이러면 안 들어가요. 이러면 왜냐하면은 곧 죽어요. 실제로 그냥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이게 단지 지나간 차트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라이브로 봐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매매 내역이랑 아마 쉐어에 올린 거에 다 네. 저렇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볼륨이 다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보통 죽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도 사실 되게 리스크는 낮은데 리턴은 높게 파밍할 수 있어요. 1시간 볼륨이 갑자기 솟는다? 그럼 길게 잡고 여기만 먹고 상방이 타라면 깔끔히 닫고. 맞아요. 하방으로 빼면은 계속 기다렸다가 전고점 인증까지 올 때까지 그냥 버티면 돼요. 올라가주면 좋지만 뭐 아니어도 네, 그냥 정고점 왜냐면 근처에 네. 오면 밑으로도 길게 빼놔서 수수료가 걸려서 전고점을 못 뚫어도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솟는 캔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가격이 이제 P&L이 플러스 돼 있을 거라서 여기에서 이제 전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밀 이상이고 10시간 이상이었고 맞아요. 어느 정도 내러티브가 인정이 돼가지고 스코어가 맞아요. 60점, 아니 60점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70점 이상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스코어 한 8, 90까지 갔을 거예요. 저게 저는 사실 칩이 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완전 그거잖아요. 저 내러티브 안 보고 들어가다가 가길래 그때서야 봤어요. 저 한 5, 6밀인가 넘길래 이게 뭐 있긴 있구나 해서 그때 찾아봤어요. 머스크가 뭐 막 투사를 바꿨고. 네.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내러티브 몰라도 밈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왜냐면 내러티브가 중요한 거는 PVP 하는 워리어들이 사이버 검투사들이고 그치. 난 어차피 그 앞에서 바페랑 밥만 팔면 되니까
상관이 없죠. 우리가 직접 쌍박질 할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그냥 옆에서 칼이랑 방패 팔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률 얼마 나오죠? 저 한 반 나올 것 같은데 한 5, 60%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 지갑도 제가 한 68, 9%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승률이 하나도 안 중요해서 네, 승률이 진짜 중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손절을 짧게 계속 해줘야 돼요. 빠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처럼 위아래 길게 빼놔서 수수료 먹으려고 버티는 거면 상관없는데 트렌드 라인을 그어놓고 여기 밑으로 빠지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손절 칼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닝 레이트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아마 대부분 하시면은 승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달러씩 10번 벌고 한 번에 400달러 14달러 벌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승률보다는 이제 계속 P&L 높게 음. 가져가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막 궁금하시거나 새로 들어오면은 보시면 사실 텔레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그렇죠. 피드백이 제일 빠르니까. 네. 아니, 이 코인충들은 사실 카톡보다 텔레그램을 많이 보기 때문에 텔레 한국 그 방이 있어서 토픽이 있어서 거기서 물어보고 시어에 올라오는 거 보고 막 하다 보면은 금방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만들 때부터 전제 자체를 기본적인 매매 정도만 해봤던 사람들을 이제 디파이로 온보딩 해보자 하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서 대부분 유저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 실제로 한 하루 이틀 정도에 몇 번 해보면은 주말 동안 몇 번 해보면 적응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버는 사람들은 잘 벌더라고요. 그리고 볼트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죠. 맞아요. 볼트가 새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볼트에 이제 테스트 버전으로 시범 운영을 이제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볼트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볼트는 이제 아마 컨셉별로 볼트들이 계속 열리긴 할 텐데 지금 처음 이제 여는 볼트는 메테오라 에픽만으로 운용되는 볼트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DLLM으로만 들어가겠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고 이제 AI의 도움과 인간의 손길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최적화된 풀을 찾고 그러니까 토큰을 찾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가격 범위랑 풀을 찾은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면은 당연히 이제 청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디포짓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다시 볼트가 운영이 끝나면 이제 정산되는 방식이고 예를 들면 뭐 내가 1000달러 넣었는데 총 볼트가 이제 10% 이익이 났으면은 1000달러에 10%만큼 더 얹어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 하이퍼리퀴드 볼트 생각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 볼트가 어떤 데 들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 액티브랑 히스토리 같은 것도 보이고 대신에 이제 퍼포먼스 피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수수료는 없습니다. 퍼포먼스 피는 이제 이익이 났을 때만 이익금의 N%를 이제 볼트에서 가져가는 방식이고 매니지먼트 피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떼가는 거고 네, 그냥 생으로 떼는 퍼포먼스 ETF 피는 네. 수익이 났을 때 그렇죠. 떼는 네. 피니까. 저희 매니지먼트 피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굴러간다 싶으면 점점 더 AI 오토메이션 영역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큰 풀을 아마 활용하시지 그렇죠. 않을까. 네네.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리볼트나 좀 디파이도 공격적인 볼트들을 보면은 이제 원금 손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PY가 아주 낮고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런 볼트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아비트라지나 델타 뉴트럴만 하면은 원금 그쵸? 손실 리스크가 잘 낮은 없죠. 편이에요. 네. 거의 없어요. 되게 낮은 편이죠. 대신에 없다고는 이제- 할 수도 없는데. 네. 한 번에 터질 수는 있어요. 모든 디파이는 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하이리스크라고 써놨습니다. 메테오라의 그 일종의 밈코인 디젠픽들 위주로 운영하는 될 거라서 공격적일 거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필터를 확실히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쓰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엘핑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